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8월에서 9월 역사적인 하락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제 노하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8월과 9월의 통계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최근 30년간 S&P 500의 월별 수익률을 나타내는데요. 여기 보시면 2월이 그렇게 재미가 없고요. 또 8월에서 9월이 거의 역사적으로 최악의 시기였다. 거의 30년 내내 이랬다는 거니까 조금은 무시하기는 좀 찜찜하겠죠. 반대로 4분기인 10월, 11월, 12월은 뭐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제 범위를 100년으로 넓혀보겠습니다. 1928년 이래 S&P 500의 월별 수익률을 가져오니까 역시나 2월이 별로 재미가 없었고요. 다행스럽게 8월은 플러스로 마감을 했지만 9월은 더 최악인 겁니다. 엄청난 하락률을 역사적으로 100년 통계 기록으로 나타낸 거니까 9월은 조금 찜찜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대로 10월, 11월, 12월은 역시 역사적으로 좋았다. 이런 이유가 있겠죠. 9월이 안 좋은 이유.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윈도우 드레싱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 공부를 했었죠. 자, 일단 9월 말이니까 3분기가 끝나고요. 또 미국의 1년 회계 연도가 마감이 됩니다. 10월부터 회계 연도가 미국에선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말은 회계 기준으로 볼 때 연말이 되고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10월 초에 뭐 여러 가지 절기가 있고 신년을 맞이한다고 해서 이렇게 됐다 하더라라는 소문은 있는데 아무튼 10월부터가 신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9월 말에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9월 말에 새로운 걸 막 시작을 하고 버리고 뭐 새로 산다. 반대로 연말이니까 털 거 털고 마무리하고 정리를 한다. 보통은 마무리한다, 정리한다 순으로 가겠죠. 그래서 기관들이 리밸런싱을 좀 하고요. 손실 본 거는 손실을 확정을 지으면서 세금을 최적화한다. 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털 거 털고 뭐 익절할 거 익절하면서 좀 맞추잖아요. 이런 식으로 매도 물량이 좀 역사적으로 9월 달에 특히나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8월 내내 뭐 상원 의원, 하원 의원 휴가도 열심히 다녀오실 거고 특히나 재무부에서 이제 7월에서 9월 역사적으로요. 이때 좀 빚을 많이 갚았다고 해요. 지금도 TGA 잔고를 한 5천억 달러인가요? 굉장히 많이 채우고 있는 뭐 단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좀 재무부에서도 유동성을 흡수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리고 또 하나가 8월 중순에서 10월 초 사이에는요.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다 휴가고 떠나고 한 단계예요. 그래서 10월 중순이 오기 전까지는 이제는 뭐 실적이 뭐 많이 나왔다 뭐 이렇게 발표가 나오지 않으니까 뭔가 건수가 좀 적어지는 이런 이제 유동성도 적어지고 이런 게 맞물려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자, 근데 때마침 뭐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워드 막스 투자의 대가잖아요. 이분이 메모를 통해서 이제는 슬슬 비싼 주식은 좀 파시면 좋겠다라는 뭐 정말 긴 메모를 남겼는데 요점만 얘기하면 이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좀 불안불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투자의 대가들은 지금 뭐 하고 사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좀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최근은 아니지만 25년도 2분기에 이분들의 행동이 드러나서 아마 뭐 한두 번쯤은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제 워런 버핏이 가장 그 뭐 1등 투자의 대가잖아요. 자, 뭐 8월 16일자로 애플을 또 대거 줄이면서 뭐 비밀 매수를 했다. 2조 원 넘게 사들인 종목. 아마 미국 주식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역시나 버핏이구나. 투자의 대가라서 이거 종목 사가지고 혼자 다우존스를 다 끌어올렸네라고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오르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소수몽키님이 정리를 하신 건데요. 워런 버핏조차도 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잖아요. 헬스케어 그룹. 여기에서 안 물릴 수가 없었다. 자, 2분기, 25년 2분기에 아무리 버핏이 잘 샀더라도 이 구간에서 샀기 때문에 반드시 물렸다. 얼마나 물렸느냐가 관건이지. 굉장히 물려 있는데 버핏이 샀다고 해서 사람들은 이제 뒤늦게 열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AI를 통해서 추정을 해봤습니다. 버핏의 이
주식의 평단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하니까 한 380에서 380.85불 이때쯤의 평단으로 무려 아까 보셨죠? 2조 원이나 넘는 금액을 바이더딥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이게 지금 엄청난 급등이 나와서 버핏이 샀다고 해가지고 한 2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급등을 해서 버핏 기준으로 마이너스 38% 정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가 지금 마이너스 21% 정도로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핏도요, 하락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이더 딥을 한다고 했는데, 거의 뭐, 마이너스 38%면 정말 뭐 마음고생을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비중은 뭐 작긴 하지만요. 또 다른 한 명, 사팔의 전설이죠. 드러켄 밀러도 역시 그의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됐는데, 뭐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제가 관심이 있는 종목을 대량 손절을 했다고 해서 21년도부터 물렸던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분도 좀 공개를 해 보겠습니다. 뭐 저도 다는 모릅니다. 미국 주식 어렵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쿠팡이라는 종목은 뭐 한국의 주식이기 때문에 다들 뭐 아시잖아요. 자, 이 종목을요. 제가 21년도에 드러켄 밀러가 물렸다고 해서 사실 그 이후로 이제 바이더딥에서 사긴 샀는데 아무튼 이 드러켄 밀러의 이전 비중이 100%라고 한다면요. 무려 6.67%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5%가 1위였으니까 이전 포트폴리오 비중이요. 거의 2위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쿠팡이었거든요. 근데 6.67%가 3%로 떨어집니다. 절반을 넘게 시원하게 팔아버린 걸 목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이분은 플러스를 보고 판 거냐? 이상하게도 아니었습니다. 사팔의 전설임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무려 55.9%나 거의 절반 이상을 싹 다 팔았는데요. 자, 지금 매입 평단은 대략 35달러. 왜냐하면 21년도에 많이 샀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낮춘다고 한 게 지금 35달러인데요. 지금 판 기준은 한 28달러 정도니까 마이너스 20% 이상의 손실을 보고 어마무시하게 절반 이상을 덜어냈다. 심지어 25년만 이렇게 판 게 아니고요. 24년도 중반쯤에도 쿠팡의 비중을 또 50%를 줄였다고 합니다. 쿠팡을 엄청 많이 샀는데 작년에도 손해를 보고 올해 2분기에도 손해를 보고 어마무시하게 팔았다. 근데 아시겠지만요. 드러켄 밀러는 30년간 한 번의 마이너스 손실도 없이 연평균 수익률 29%를 달성하는 사팔의 전설입니다. 정말 많은 종목을 사고 팔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조차도 예외 없이 물려 있었고 굴욕을 거친다. 지금 손절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드러켄 밀러를 우리가 걱정하면 안 되지만 이분조차도 굴욕을 거치고 버핏도 어마어마하게 물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굴욕, 뭐 조정, 손실 이런 걸 막 샥샥샥 피해가지고 막 밑에서 사고 위에서 전체 팔고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이 전설들조차도 하지 못한다. 이거는 피하시려고 하시면 안 된다.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투자의 핵심 영역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상승을 누리면서 또 언제 올지 모르는 조정도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이제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곁들여서 한번 제 얘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게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할 수 있는 마라톤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자. 이제 한 118번째 얘기를 드리는 것 같죠? 더 이상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비트이더 절반 이상 가져가세요. 알트코인은 아무리 좋아도 5% 미만으로 가세요. 현금 10%를 유지하세요. 해지 자산을 가져가세요. 근데 여기에만 이제 소액이라고 하면서 몰빵을 하니까 굉장히 힘든 시기가 이어지는 것 같아서 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져가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비트 이더를 뭐 50% 이상 가져가라고 하는데 비트는 항상 비싸죠. 그리고 이더리움도 뭐 한 3, 4개월 전에 엄청 싸진 적은 있지만 지금은 또 비싸졌죠. 그러니까 항상 비싸서 나는 안 사. 얼마 못 오를 거니까 안 사.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계속 말씀드린 게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는 환전하는 개념으로 하셔야 사실 수 있다. 항상 비싸왔다 비트코인은 조정돼도 뭐 별로
빠지지도 않죠. 그러나 우리 뭐 환율 높다고 해서 뭐 외국 가거나 뭐 필요할 때 환전 안 하진 않잖아요. 뭐 그까이 거 그냥 환전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도 좀 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업비트나 이런 데 코인 모으기 기능이 있다. 그래서 매일 뭐 아침 뭐 10시, 11시에 뭐 만 원, 2만 원 이렇게 K뱅크에 넣어놓으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매일 자동으로 사집니다. 뭐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비트만 저도 지금도 계속 사고 있거든요. 이런 기능도 있다. 그리고 비트와 이더는 구명조끼다. 물론 실력 있는 분들은 이제 구명조끼 없이 뭐 서핑하고 뭐 수영하시고 하시면 되는데 저나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이거 안 입으면 바닷가에서 쓸려갑니다. 그래서 조끼를 꼭 입으셔야 된다. 또 이더리움은 이자도 준다 라면서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뭐 환전의 개념, 뭐 이런 개념으로 해야 비트를 그나마 살 수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더리움은 그래도 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더리움도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요. 제가 오랜만에 우리 아들들의 이 포트폴리오를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오래되신 분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이야 뭐 600만 원 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평단이 한 340 얼마니까 뭐 좀 좋아 보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거다. 원래는 10만 원을 애들 용돈을 뺏어서 투자를 시켰는데 5만 원을 또 뺏어서 투자를 시켰고 만 원을 또 뺏어서 결국 16만 원을 투자해서 뭐 결과만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게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의 돈을 뺏은 게 24년 10월이었거든요. 이게 거의 조정이 끝자락에 오면서 야,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바이더딥을 한 게 한 340만 원 즈음이었습니다. 야, 잘 쌌지 뭐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한 두세 달 만에 이더리움이 많이 한 600만 원 가까이 오르면서 한 70%, 80%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 당시에 보여주면서 애들한테 야, 너네 장난감 안 사고 요거 하길 잘했지? 그러니까 내년 5월쯤에 어린이날이 오면 요거 조금 팔아서 보태서 니네 사고 싶은 거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애들도 좋아했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25년 4월 막 관세 폭탄이 나오고 하면서 이 플러스 70% 80%가요. 마이너스 40%가 넘어갑니다. 요게 한 16만 원 있었으면 한 9만 원 있었다는 거죠. 이런 참사가 벌어지니까 아빠 입장으로서 좀 민망하겠죠. 이 어린이날에 당당하게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근데 다행히도 이 친구들의 생일이 다 4분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야, 니네들 생일만 되면 이제 다시 올라서 여기서 조금 빼서 뭐 보탤 수 있으면 보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서야 다시 한 72%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 바이더딥 잘 했다고 하는 것조차도 지금 몇 퍼센트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100%가 넘는 돈이 왔다 갔다 줄었다 늘었다 하고 있다는 거죠. 참 알트코인 투자가 어렵다. 요거를 한번 경험상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우리의 문제가 있죠. 물린 알트코인이 너무 많아서 손을 쓸 수가 없다. 나도 비트이도 50%, 뭐 XRP 솔라나 위주로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많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구체적인 제 이제 예시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력자나 뭐 뚝심 있게 뭐 이 알트코인만 모아가고 이런 분들은 방송을 안 보셔도 돼요. 이분들은 저보다 실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 이제 가시는 길을 가시면 되고 저는 저처럼 일반적이고 평범한 분들을 위한 이제 뭐랄까요? 제 의견을 공유하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많으면 관리가 안 됩니다. 뭐 한 20개, 뭐 30개 이렇게 알트코인만 사면요. 뭐 이렇게 폭락하면은 물 주는 것도 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상승이 나올 때마다 리밸런싱을 해주면서 좀 개수를 줄여 넣는 게 좋습니다. 저도 한때 막 20개, 30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조금씩 줄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이더, 솔라나, 뭐 XRP 위주로 좀 가려고 그리고 ETF 코인 위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 텐데요. 예를 들면 좀 폭등이 나올 때 특히나 자기 혼자만 튀는 알트코인이 있다. 그러면 일부를 쳐낸다. 다른 말로 하면 소고기를 사 먹었다. 정말 심하게 오르면 3분의 1까지도 판다. 아직 3분의 1까지 판 거는 제 기준으로 코인은 없긴 한데요. 이 정도로 소고기 정말 농담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 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엄청난 강세장 정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강세장 뭐 유동성이 들어오고 파티가 나오면요. 막 너도 플러스 나도 플러스 막 10배, 20배 야,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자기 혼자만 튀었다는 건 아직 그런 뭐 유동성의 파티의 정점은 안 나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일부를 조금 도려낸 거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 분할 매도를 걸어 놓은 게 일부가 팔렸습니다. 600만 원 뭐 이상부터 650까지 살짝 팔리고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이더리움을 좋아하지만 그리고 훨씬 많은 물량이 스테이킹에 이제 들어가는 있지만 이제 언스테이킹 해놓은 물량 중에 정말 일부가 600에서 한 650까지 팔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알트코인은 다 죽을 쓰고 떨어지고 별로 재미없고 한데 체인링크만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요거 제가 23년도에 사놓은 거 거의 또 한 두 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 배 이상은 조금씩 그냥 덜어내고 그리고 이것도 뭐 로빈후드라는 주식도 뭐 꼭대기에서 못 팔지만 뭐 100달러 언저리에서 그냥 대충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고기 물량을 조금 팔아놓고 좀 뭐 현금화도 해놓고 이런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이제 자기 혼자만 튀는 알트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과거에는 어떤 사례가 있나? 오래된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25년 3월 달에 크립토 서밋이 있었죠. 뭐 5개의 코인을 트럼프가 전략 비축한다 해가지고 뭐 우르르르 올랐던 기억이 나시죠? 이때 당시 에이다, XRP, 솔라나 순으로 조금 일부를 덜어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급등이 나오면요, 아 이건 너무 심한데 하고 조금 싹둑싹둑 덜어냈고요. 그리고 24년 12월 달 역시 트럼프 당선돼서 들썩들썩 할 때도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스텔라를 지금 없어요. 다 팔아서 없는데 왜냐면 비슷한 군인 XRP가 있기 때문에 뭐 스텔라는 보내줬다. 너무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샌드박스도 보내줬었죠. 왜냐면 이유도 없어요. 이 메타버스는 사실 그때 트렌드도 아니었는데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 그래서 디센트럴 랜드도 제가 뭐 일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군이니까 너도 보내주고 너도 보내주고 또 뭐 언락이 25년 1월쯤에 있다고 해서 막 들썩들썩 막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역시 최고점은 아니었지만 온도 코인도 뭐 24년 12월인가 1월인가 이 근처에 좀 다 덜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4년 3월 달에는 AI 열풍 있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래서 그 엔비디아의 그 컨퍼런스에 랜더 CEO랑 니어 프로토콜 CEO가 나와서 막 기대감이 올라가고 해서 이때도 뭐 3분의 1좀 아마 덜어냈던 기억이 나고 또 비체인이랑 코인도 뭐 자체만의 컨퍼런스를 해서 뭐 호재가 발표한다 해서 덜어냈고 다 공유를 드렸던 내용이죠. 23년 2월로도 거슬러 가보면 정말 오래되긴 했는데 이때 당시 홍콩을 개방한다 해서 중국이 막 중국 코인도 들썩들썩하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 어디 여행하고 있었는데 뭐 커뮤니티에 파일 코인과 네오 코인과 뭐 몇 개 좀 팔았다. 얘네들만 너무 심하게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혼자만 유독 튄다? 그러면요. 이거는 좀 경험이 쌓여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물어봐도 서로에게 뭐 이건 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뭐 전달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본인만의 노하우를 통해서 아까 그 포트폴리오 보면 현금을 유지하고 뭐 해지 자산을 사라면서요. 그래서 요런 데서 그런 숨통이 트이고 리밸런싱 과정에서 나온다. 그래서 요런 걸 한번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이런 걸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핵심은 모든 것을 꼭대기에서 팔려는 생각만 안 하시면 된다. 이거 아까워서 못 팝니다. 아직 정점도 안 왔고 유동성도 안 들어왔는데 야,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못 팔아요. 막 위에서 싹 다 팔고 밑에서 다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만 제발 버리자. 나는 소액이니까 그래야 된다. 아닙니다. 소액은 소액을 버시려고 기대하는 게 맞다. 한 방을 노리시면 안 된다. 소액이라고. 어, 그러다가 이제 혹시 모를 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비트 이더 위주로 일단 먼저 살려고 합니다. 더 떨어진다? 솔라나 XRP를 그 다음 살려고 노력을 하고요. 더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 뭐 물려있는 작은 코인들이 있잖아요. 요때를 이제 물을 준다. 즉, 요 순서대로 하니까 이거를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가 리밸런싱이 됩니다. 비트 이더, 솔라나 XRP가 비중이 조금씩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작은 코인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뭐 전체적인 비중으로는 이런 효과를 거두는데 그럼 돈이 어디서 난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소고기 자기 혼자 튀는 거 폭등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팔므로써 이런 것들을 살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전체를 드러내고 절반을 덜어내고 이게 아니에요. 다 많아봤자 뭐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말 뭐 있었던 과거에 제가 소고기 사 먹었던 걸 다 해봤자 10%도 안 돼요. 그냥 소소한 느낌으로 이런 리밸런싱을 저는 하고 있다. 그래서 현금 10%를 좀 유지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근데 조정도 길어지면 10% 금방 동이 나잖아요. 그러면 한때 제가 놀림을 받았던 그 해지 자산, 바보 자산들, 야, 이렇게 불장의 삼성전자를 왜 사냐? 쿠팡 뭐 드러켄밀러가 물린 거 왜 사냐? 뭐 여러 가지 바보 자산 있잖아요. 뭐 금 같은 거 또는 달러 또는 뭐 예금 뭐 본인만의 예전에 뭐 SK텔레콤도 얘기 드렸고 뭔가 둔감하고 반 트럼프 수혜주 같고 아무튼 둔감한 애들 이런 친구들을 사놓으면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 현금이 떨어졌다. 얘네들을 팔아서 뭐 예금이든 금이든 달러든 이런 친구들을 팔아서 바이더딥 할 수 있는 돈이 있다. 정말 많이 떨어지면 누구나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지 자산을 좀 이렇게 폭등할 때 사주고 유지를 해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항상 나는 소액이니까 해지 같은 거 못해요. 나는 트레이더다. 나는 한 방을 노려야 된다. 작은 걸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도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트레이더들, 날고기는 트레이더들도요. 지금 최근 들어서 해지의 비중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48의 전설이거든요.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잡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늘리고 있다. 해지 ETF가 뭐냐면요. 금을 포함하고요. 현금성 자산, 롱 변동성 지수 또는 인버스 펀드 같은 거를 모으고 있다. 혹시 모를 조정이 나온다면 나는 이걸로 대비를 한다. 뭐 드러켄밀러나 이런 뭐 날고기는 트레이더들도 이렇게 하는데 소액의 개미들이 나는 효율적으로 사팔로에서 꼭대기에 팔고 뭐 작은 거 한 방만 올인을 해서 노린다. 쉽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드렸던 이유는요. 힘을 빼기 위해서입니다. 왜 힘을 빼야 되나요? 상승장까지 비교적 편안하게 가기 위함이겠죠. 비교적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이렇게 몸에 욕심과 힘을 빼놔야 뭐 오르든 내리든 천천히 계속 내 페이스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 내부자들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소수몽키님이 잘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우리 다 알고 있는 미국 상무부 장관 켄터피츠 제럴드의 하워드 루트닉인데요. 저는 몰라요 이렇게 좀 발뺌을 하고 있지만 다 알겠죠. 내부자들인데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은 아마도 이 정부의 방향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뭐 30% 어마어마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AI나 암호화폐 상위 보유가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로빈후드, 비트코인 ETF, 엔비디아, AMD, 뭐 슈마컴이라는 종목들. 그러니까 크립토와 AI에 올인을 해놓은 건 맞습니다만 이 비중을 보면요. 스파이 풋이 뭐냐면요. S&P 500 지수의 숏, 그러니까 반대로 베팅을 하는 게 무려 19%를 지금 들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분들은 방향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이기 때문에 이쪽 주식의 80%가 넘게 몰빵을 해 놓긴 했지만 반대로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물론 비중이 19%가 맞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19%나 반대 해지 자산을 가져 놓으면서 밸런싱을 하고 비중 조절을 해 가면서 롱런 마라톤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부자들도 이런 자산이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부자, 뭐 트럼프와 트럼프 아들들이 뭐 가장 큰 내부자들이겠죠. 이거는 이제 에릭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1,860만 달러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샀다고 해요. 더 정확히는 비트코인의 1,000만 달러 더 많이 샀죠. 이더리움의 860만 달러. 그래서 이 에릭 트럼프가 이 뭐 글을 게시를 하면서 지금은 바이더딥 하기 좋은 시기다. 뭐 가지야 뭐 이런 식으로 올린 것 같아요. 자, 이분들도 방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코인에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아마 이 뉴스도 보셨을 텐데요. 이 대통령의 아들들이 채굴기를 1.7만 대, 약 3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대통령의 아들 정도 되면요. 웬만한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 야, 이거 뭐가 오르고 떨어질지 아니까 한 방을 노려서 착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아들들도 이제서야 채굴기를 산다는 게 뭡니까? 채굴 꾸준히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장기전으로 보고 마라톤 나는 달릴 거야. 지금 대통령의 아들조차도요, 한 방이 아니라 채굴기에서 이거 언제 캐고 이 경쟁자들과 언제 경쟁을 하고 언제 상장시키고 한다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꾸준히 하는 건 결국 미국에서 전략 비축을 하겠구나. 정부에서 할 거니까 꾸준히 자기도 채굴을 해서 돈이 꾸준히 벌려고 하는 거겠죠. 방향성은 이들은 알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오늘 낮에 나왔던 국민연금 소식인데요. 이들 정말 투자 잘합니다. 뭐 외부에 아마 맡겨서 전문가들이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25년 또 포트폴리오가 나왔는데요. 코인 쪽에 7,600억 원을 투자를 했었고, 특히나 여기 보시면 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블록, 로빈후드에 이제 투자가 많이 돼 있는데, 가장 보유량을 많이 늘린 건 역시나 스트래티지다. 아까 뭐 캔터피츠 제럴드도 그렇고 노르웨이 뭐 국부펀드도 그렇고 스트래티지 정말 많이 비트코인 대체로 사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뭐 한국은 아직도 비트코인 ETF가 없죠.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뭐 2배 이상 늘어나고 스트래티지도 3배 이상 사고 야, 이 정도 되면 정말 우리는 거의 답안지를 보고 간다고 싶을 정도로 내부자들, 투자 잘하는 분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사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의 한번 결론을 맺어보면요. 고점에 몽땅 또는 거의 다 팔고 저점에 매수하려는 이 생각만 제발 버리신다면 역설적으로 몸에 힘이 빠지고 욕심이 빠지면서 꽤나 좋은 수익을 누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얘기한 게 정답이 아니고요. 또 저도 계속 더 힘을 빼려고 그리고 오래 뛸 수 있는 최선의 포트폴리오를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견을 하게 되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구독자님들도 본인에게 맞는 오래 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8월에서 9월에 조정이 오든지 말든지 끄떡없이 지나갈 수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